자, 이번에 174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에 있는데 요 몇 개만 제가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영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 철도시설, 고속도로, 통행시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을 연재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건축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3번이 새로 생긴 겁니다.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에 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착공신고 전이라고 그랬죠. 착공했을 때는 취하 안 시켜줍니다.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안 했을 때 경매나 공매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바뀌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허가를 취소시키기 때문에 땅 주인이 사용의 권한을 어떤다?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2년 동안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허가를 찾아올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매로 됐을 때는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은 먼저의 허가를 받았던 건 자동으로 취소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권을 내가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81조의 이 빈집의 정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이나 건축물은 어떤다?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빈집인 경우에 건물을 철거할 때 민법에 의해서 네가 내 건물을 왜 철거했느냐고 어떻게? 다시 말하면 폐가 수준인데 허물고 나면 왜 허물었느냐고 또 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허물지 말고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빈집이 있는데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법에 이런 것이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의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내가 빈집이 있을 때는 그 빈집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1페이지에서부터 보는데 이 실전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9페이지에 보면은 평택시 지장동에 있는 것을 토지만 매각을 받았거든요. 209페이지 보십시오. 209페이지. 토지만 매각을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더니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료만 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피고는 농구에게 2014년 12월 4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월 얼마까지 43만 6천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7,100만 원에 이거 낙찰을 받아가지고 월 43만 6천 원을 받으면은 수익이 지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있다가 한 1년 지내다가 돈 내는 게 너무 과한다니까 아 이거 어떻게 땅을 좀 다시 삽시다 해갖고 팔고 빠져나왔던 거예요. 한 1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도
가격만 싸면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료를 주는 걸 겁내지 않는데 상가가 아니고 그 월세를 주기가 어려운 개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지료를 1년, 2년 계속 월세로 내다 보면은 힘이 들다 보니까 건물을 자기가 팔겠다고 하든지 땅을 사겠다고 다시 협상이 들어옵니다. 제 경우에는 협상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협상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매 중에서 219페이지 보시면은, 이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 땅이 236평 2억 3,900짜리가 1억 2,200에 떨어져 갖고 1억 2,8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만 받았어요? 땅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 폐가식으로 돼 있는데 건물도 어떻게 한다? 나와 있는데 건물은 가격이 그 없음 영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몇 페이지를 보시면은 219페이지 보십시오. 210페이지면 건물도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포함이 돼 있어서 같이 나왔는데 220페이지 보십시오. 220페이지 보시면은 바둑판처럼 땅이 잘라져 있죠. 도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 221페이지 보십시오. 221페이지 보시면 여기 항공사진에 보시다시피 집이 있죠. 그 오른쪽 위쪽에 집이 있고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집이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갖고 현황도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항공사진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위쪽으로 들어오는 현황도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집은 이게 거의 보니까 폐가 수준이다 보니까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자, 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죠?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건축조례입니다. 제34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2조 1항 제15로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그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적대에 없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보면은 맨 밑에 6번을 보시겠습니다.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된 통로. 아까 거기에는 건물이 있었죠. 그럼 건축허가 났었죠. 건축허가 났었던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죠. 땅을 산다는 얘기는 뭘 사는 거죠? 사용의 권한, 인허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적상 도로가 없잖아요. 없는 이 땅을 사서 내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 앞에 현황도로 땅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경기도 광주시 건축조례에 보면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이미 난 적이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할 땐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이 땅을 낙찰받아서 다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지적당 도로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 낙찰을 받아가지고 인허가 다시 받아서 팔다 보니까 수익이 남은 겁니다. 이번에는 2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죠. 토지만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만 매각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조립식 주택이 있죠. 조립식 주택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지장이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지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지장이 있는 건축물과 땅을 담보로 잡고 상월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갚지 않다 보니까 경매로 상월농협에서 경매로 집어넣거든요. 경매를 집어넣는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장 있는 건물이 다르다. 지금 봐도 주례식 판례로 새로 지은 거죠. 다르다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땅을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건물 주인한테다가 건물을 어떤다? 팔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팔아 안 팔아? 자, 보기끔 이제 여기는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2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도 안 줄까 하다 그냥 200만 원 줬는데 뭐냐면은 집이 조립식으로 쳐서 1,000만 원 이상은 가야 한 3,000만 원은 드렸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건축물 관리장에 돈을 빌렸지 상월농협에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길래 얘기했죠. 오케이, 그럼 내가 건물을 하는데 땅만 경매로 집어넣고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건축물 관리장에 상월농협에서 설정이 된 건 그대로 돼 있죠. 땅은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소멸이 됐는데 건물은 낙찰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 설정권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또 저기서 압류도 돼 있죠. 살아있죠. 근데 건물을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1,000만 원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000만 원 줄 테니까 설정권 지우고 가압류 지워줘 그랬더니 못 지운대. 그럼 100만 원이지. 그 200만 원 주고 샀더니 200~300만 조금 사서 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사놓고 제가 바로 설정권 지워달라고 해서 지웠습니다. 상월농협에 가서 지울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 뭐 한 게 있으니까 뭐 경매로 지분으로도 되지 않다 보니까 지운다 그랬죠. 지웠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가압류가 살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가압류 살아 있죠. 가압류 살아 있는 거 제가 뭐해?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자 보십시오. 피신청인 이종원과 사이의 법원 2012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해 이 법원이 2012년 10월 11일 별지번호 기재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 가압류 제척 기간이 4년이죠. 4년 이상 지난 가압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압류 어떤다? 지워달라 하고 판결을 받아서 가압류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건물을 사도 가압류와 설정권을 지울 자신이 있으니까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게 200만 원 주고 사서 가압류도 지우고 설정권도 다 지워버린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234페이지 보시면은 2016 타격 25396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세입자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상당히 실수했던 거예요. 보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했고 세입자에도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송달을 받고도 응대를 안 했어요. 응대를 안 하다 보니까 판결이 났어요. 뭘로 났죠? 무변론으로 났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페이지 보세요. 이거 몇 페이지인가? 240페이지. 240페이지. 240페이지는 판결 났죠. 변론 종결했죠. 뭘로? 무변론으로. 무변론.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저기 뭐 주문하고 그 위에 판결 선고 1917년 12월 8일하고 그 위에 변론 종결하고 무변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송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출석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변론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더라고. 그러니까 판결이 났으니까 내가 내보낼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나와서 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그랬으면 이거 우리 손해볼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세도로 살던 사람이 한 6개월만 좀 시간을 주면 나가겠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고 또 뭐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겠다고 하다가 그
나가질 않고 버티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242페이지 보시면 대체 집행 신청을 했죠. 아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대체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체 집행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갖고 대체 집행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집행관이 무조건 대체 집행한다고 무조건 허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관이 먼저 가서 대체 집행 신청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 허물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나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팔고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대체 집행 신청한 겁니다. 이거 그런 사건입니다. 보면. 대학에 있는 사람이 대학력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장을 했으면 우리가 그 5천만 원을 우리가 물어줄 때까지 그 사람은 안 나가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응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력이 있고 그 자기의 5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는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법원에서 응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제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갖고 실수해갖고 이거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변론으로 해갖고 사건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죠. 245페이지 보시면은 이것도 이 건물은 빼놓고 땅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개발업자가 그 개발을 하다가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가서 봤더니 여기 집이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된 거더구만.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은 이 토목공사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포크레인 비용을 이 개발업자가 땅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땅을 이제 저기 정리하면 포크레인 불러서 장비가 와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주지 못하고 이 이제 개발업자가 땅을 한 필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땅을 한 필지 주다 보니까 그 땅에다가 포크레인 주인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거야.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를 않았는데 갚지 않다 보니 이 땅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돼갖고 우리가 얼마를 넣냐면 5,2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조정조서 보시겠습니다. 258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피고는 원고 남영주에게 2010년 11월 26일까지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42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나 누구는 원고에게 2010년까지 매매 대금 7,900만 원을 지급한다. 제1항과 2항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상대편이 변호사가 나와서 조정실에서 조정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5,200을 주고 샀는데 7,900만 원에 팔고 빠져나오는 걸로 건물주인한테다가 했는데 이게 좀 실수를 한 건데 이 7,900만 원을 몇 월 며칠까지 준다는데 준다는 날짜에 만약에 주지 않을 때는 지연 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요구를 하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법률의 상식이 제가 부족하니까 상대편은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11월 25일 날 돈을 안 주는 거야. 건물은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그럼 왜 돈 안 주냐 그랬더니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보다 보니까 너도 나한테다가 땅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땅도 안 주고 건물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우린 돈을 받아야지 어떡한다? 땅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건물을 안 주니까 땅도 안 주고 그 안 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조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넘겨줄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다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해놓고 나니까 우린 7,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집을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보면
공탁한 것이 있죠? 259페이지에 공탁한 것이 있죠? 말도 못해. 이거 점유정 금지 가처분에다 뭐에다 소송한다고 이거 말도 못해. 뭐 해갖고 하다 안 되다 보니까 공탁 원인 사실해놓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공탁해놨죠. 등기 전 서류 다 했죠. 공탁을 해놓고 이거를 경매로 어떻게 한다?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랬더니 그 집어넣는 거에 서류가 보정을 하라 그래서 서류를 보정해서 그 건물이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건물만 어떻게 한다? 강제 기입 등기를 해갖고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보면 강제 경매 신청했죠. 267페이지 보세요. 판결문이 났으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했죠.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때 강제로 어떻게 한다? 기입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업자가 건축 설계를 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강제 기입 등기를 해서 등기부등본이 없는 거를 강제 기입 등기를 해서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매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받았죠? 몇 페이지죠? 268페이지. 어떤 사람이 받았죠? 이 사람은 참 이게 건물만 싸게 샀다고 받아가지고 이사 들어올 때 우리는 가만히 뒀어요. 이사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오고 가만히 뒀어요. 들어와서 이사 와서 완전히 왔길래 너 지조 내놔라고 또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다가 또. 그러니까 지조를 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땅을 사야 되겠으니까 사게끔 돼갖고 우리가 팔고 나왔던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뭐.